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0.18%, 나스닥이 0.84%, S&P 500이 0.37% 하락을 했고 러셀만 좀 상승을 했죠.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침장에 좀 많이 하락했던 것이 좀 상승은 됐는데 또 막판에 좀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혼조세가 되고 있다. 아직까지 방향을 잡지 못하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눈치 보는 그런 장세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루 동안에 안 좋았던 것이 거의 기술주 중심으로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중에서도 잘 안 좋았던 것이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쪽 있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지금 인프라 까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사무실용 대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아직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구글이 좀 많이 빠졌죠. 오늘 장에서. 자,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했던 것이 기술주다. 자, 반면에 지금 반도체 장비 있죠. 이런 것들 잘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컴퓨터 쪽에 메모리 저장 장치 쪽이 좀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장세가 이끌어 가고 있는데 이쪽은 좀 안 좋은 모양이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테슬라 테라팩 같은 것들이 이쪽을 통해서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이 좀 수혜를 받는 그런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시장이 뭐 에너지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다른 것보다 기술주가 그렇게 좋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11개 섹터 중에서 적어도 한 5, 6개는 올라갔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잘 나갔던 종목은 아무래도 에너지가 잘 나갔고, 그 다음 베이징 머티리얼스, 인더스트리얼, 그 다음에 지금 유틸리티, 그 다음 컨슈머 디펜스, 즉 말해서 다른 것보다는 이렇게 다우 중심으로 좀 갔다는 거죠. 전통주 중심으로 좀 올라갔고, 자, 반면에 많이 내려갔던 것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요즘 뭐 구글 같은 것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 게 많이 빠졌다.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것들 전형적으로 빠지는 종목이 있죠. 그래서 기술주 중심으로 좀 내려갔고 다우 중심으로 올라갔던 그런 수만 대가 들어왔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좀 관망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S&P 500 지수 자체가 그나마 일단 6,500대는 지키고 있는데, 요거 자체를 또 여기서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겠죠. 아직까지는 추세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모든 이평선들이 다 역별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해서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요번 주 안에 답이 나오면 돌파가 되는데, 자, 그렇지 않으면 또 기간과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브렌트유 한번 보겠습니다. 브렌트유는 0.11% 지금 상승한 100불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많이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는 모양이 있었죠. 그다음 US 오일, 크루드 오일 자체도 조금은 하락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88불대를 지금 이제 형성되고 있다. 그나마 조금은 줄어드는 모양이 있다. 유가가. 자, 그래서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좀 떨어졌다가 다시금 좀 반등되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10년물 금리는 좀 많이 올랐죠. 0.41% 상승한 4.338을 기록하고 있다. 10년물 금리가 좀 많이 내려와야만이 주가가 좀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믹스 지수도 아직까지는 26.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 정도 상승을 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조금은 두려워하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트럼프 이란 정책 전환 이면에는 숨겨진 비공식의 외교가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중동의 중재자들이 주도한 일련의 비공개 회담 끝에 대통령은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철회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거기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외무장관들은 이란 전쟁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회담을 위해서 목요일에 새벽 리야드에 모였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에 모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했던 아랍 관리들에 따르면 문제가 있었는데 협상의 상대가 될 만한 이란 측 인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집트의 정보 당국에 따르면 이란 정권을 수호하고 이란에서 가장 강력한 안보 정치기구인 이슬람 혁명수비대와 접촉 채널을 개설했으면서 휴전을 위한 신뢰 구축을 위해서 5일간의 적대행위 중단을 제안했다. 그렇게 일부 관계자들이 전했죠. 자, 그로 인해서 플로리다에서 갑자기 반전을 가져온 토대가 마련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자작극은 아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에 마라로 클럽에서 주말을 보낸 트럼프는 이란에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지 않으면 미군이 이란의 발전소를 완전히 파괴하겠다. 그렇게 제후 통첩을 내렸는데 이틀 후에 리야드에서 진행된 회담 소식이 백악관에 전해지자 트럼프가 입장을 바꿔서 테헤란과의 외교적 해결에 나서고 공습 위협을 보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월요일 오전에 입장을 바꾼 것 자체는 중동의 중재자들을 통해서 비공개 회담을 여러 차례 가진 후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 회담을 통해서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이번 입장의 변화 자체는 트럼프와 그의 참모들이 전쟁 종식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분쟁으로 인해서 정치적 경제적 여파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것 자체를 본다면 트럼프와 그의 참모들이 전쟁의 종식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있다. 자, 그만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란이 이제 붙잡고 있다는 거겠죠. 이란이 지금 이제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지금 어느 정도의 좀 타협을 통해서 끝내려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 트럼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길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의 중재자들은 미국과 이란이 신속하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비공개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트럼프가 회담이 생산적이었다고 주장하자 이란 관리들은 회담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 절충을 해서 끝내야 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크니까 자 거기서 절충을 해서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시간은 조금은 길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바클레이는 중동 전쟁과 민간 신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의 문제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동 전쟁이 있고 민간 신용에 대한 우려, 그다음 인공지능으로 인한 혼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위험에 직면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클레이는 시장에 대해서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S&P 500의 지수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연말이죠. 자, 목표치를 7,400에서 7,650으로 상향 조정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월요일 대비해서 종가 대비해서 16%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거시경제 환경이 더욱더 불안정해졌지만 미국은 다른 주요 경제국보다 강력한 명목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성장률이 있다는 거겠죠. 기술 부분은 멈출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입장이 본다면 결론적으로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냐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주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의 기업의 주당 순이익의 전망치를 305달러에서 321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 전략가의 설문조사에 CNBC에서 했는데 그 참여한 전문가들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그 기업이 이익을 좀 많이 줬다는 겁니다. 보통 305 정도 주고 310 정도 주는데 상당히 많이 줬죠. 예, 고비를 넘길 때까지가 험난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렇게 전략가는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져서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S&P 500 지수는 4주 연속 하락세를 가면서 3월 한 달 동안 4%가 떨어졌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멀티플을 줘야 되는데 321달러죠. 321달러 정도의 지금 이제 EPS를 S&P 500에 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24배 수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700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24배수 정도가 적당한 지금 이제 자기의 멀티플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다.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거기다가 사모대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아폴로 글로벌 이런 것들은 150달러 규모의 사모대출 펀드에서 투자자들의 요청의 인출에 지금 이제 45%만 지급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의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변화의 직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있죠.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소프트웨어는 그냥 망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시경제 상황이 더욱더 혼란졌지만은 주시장에서는 적대적인 환경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인공지능이란 파괴적인 사모대출, 지정학적 요인 이런 데는 우려는 실질적이고 중요한 위험을 반영은 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위험들이 현재의 성장세를 저해할 정도로는 아닐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다. 저도 이렇게는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계속해서 상승될 수 있는 그런 성장세를 아직까지는 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연말로 가면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월가의 약세론자들이 주시장 너무나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어서 4월에 반등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M7에 상정된 기업들이 다음 달에 매수 관심을 끌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에 대한 공매도를 해왔던 투자자들의 입장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4월에는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시타델 정권의 스크 루브너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루브너는 3월에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전환했지만 4월에는 미 시장에 대해서 전술적으로 낙관적인 입장으로 전환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4월을 위한 환경 점점 더 긍정적이 되고 있는데 자, 물론 위험 요소는 여전히 존재하고 전반적인 항복 요인들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은 데이터에 기반한 시장 심리,
포지션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압도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상승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흐름의 기술적인 역학 관계가 양방으로 공비 주면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상승세를 견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정산의 이벤트를 지적했다. 그래서 미국의 옵션 익스포저의 25%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기계적인 매도 주문이 발생해 왔는데 3월 20일까지 시장에서 만기 도래할 예정이었다. 자, 그 끝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지금 CTA 같은 것들이 있죠. 상품 거래 자문회사 이런 것들의 추세 추종 펀드와 리스크 패리티라든지 변동성 관리 펀드들이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도해 왔는데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선다면 이러한 전략들은 점진적으로 매수세로 전환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S&P 500의 시장의 유동성 또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지난 2년간의 하위 3%에 불과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소액 자금 연초 대비 한 250만 달러만으로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는 평균 거래량 1200만 달러에 비해서 현재 낮은 수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4월에는 매수세로 전환한 투자자들이 증시에 상당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옵션 만기일 외에도 3월 31일에 또 다른 중요한 기술적인 이벤트가 발생할 것인데 바로 연기금 자산의 재조정으로 인한 마지막 매도세인데 이로 인해서 채권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지수의 매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3월 달은 이렇게 되는데 4월은 새로운 기술적인 역학 관계로 인해서 자본이 미국으로 다시금 유입된다. 그래서 M7 기업들과 우량주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은 재무 상태가 안정적이고 사업 모델이 탄력적인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4월 달은 좀 좋은 장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게시물 발표를 앞두고 발생한 원유 거래량의 의문의 급등 현상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거 있죠. 그래서 이때 트럼프가 포스트 했는데 그 전에 상당히 많이 일단 거래량이 늘어났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내부자 거래 아니냐. 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트루소셜에 이란과의 생산적인 회담 덕분에 이란 발전소 공격을 연기한다. 그렇게 발표하기 직전에 석유라든지 주가지 선물 시장에서 의문의 급등 현상이 발생하면서 거래자들의 관심이 떡게 되고 있는데 6시 49분에 시작해서 6시 51분 2분 동안에 브렌트유 서부 텍사스의 WTI 선물이 7,200건이 계약 거래가 되었다. 7억 6천만 달러가 넘었다는 거겠죠. 이때 상당히 많이 물건이 들어와서 상당폭의 많은 이익을 챙긴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도 똑같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저번에도 유사한 거래량의 급증 현상이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해방의 날 리버레이션 데이 할 때도 관세 부과를 일시 중단하기 한다고 발표하기 불과 몇 분 전에 강세 콜옵션 거래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내부자 거래 수사를 요구했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트럼프가 짜고 치는 게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2년 만기의 국채 경매 부진 이후에 국채 수익률이 많이 급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국채를 좀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00억 달러 규모의 2년 만기 국채 발행 경매에서 투자자들의 수요가 매우 저조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국채 가격이 하락할 때 상승하는 국채 수익률은 아무래도 반별의 관계에 있으니까 몇 주 동안에 급격히 상승했는데 그 이유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욱더 어렵게 된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리 자체가 많이 상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년 만기 국채와 같은 단기 국채는 단기 금리 기대치 변화에 특히 취약한데 며칠 동안 많은 압력을 받았죠. 이번에 발행된 2년 만기 국채는 3.936%로서 수익률로 발행됐는데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안 팔리니까 금리가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프라이머리 딜러 있죠. 금융기관들의 전체 발행 물량의 24.1%를 인수했다. 살 사람이 없으니까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인수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6차례에서 2년 만기 국채 평균의 인수율이 10.7%인데 2배 정도가 더 많았다는 거겠죠. 그만큼 지금 이제 국채가 안 팔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가 계속해서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조금 일단 공부를 하셔서 어떤 종목을 매집할지, 자, 그런 데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놓으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이러한 주식들은 팬데믹 기간보다도 저렴한 주식들이 있죠. 그래서 에브코 ISI는 매수를 권장하고 있는데, 자, 어떤 주식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트럼프의 소셜미디어의 게시물이 시장에 안도감을 주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은 심각한 사태를 예상하면서 많은 주식을 이례적으로 저평가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가가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자, 알브코 ISI에 따르면 이러한 사태가 당초 예상만큼 심각하진 않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에 시장은 적어도 일시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의 시장이 뭐 그런 시장 되겠죠. 앞으로 한 4, 5일간은 금요일까지는 뭐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상대적 가치평가, 정말 PER이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중심으로 주식을 분석했는데, 시장 전반의 고통이 여러 업종으로 많은 주식에 타격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내려가도 되는 주식이 같이 내려갔다. 신용시장은 팬데믹 당시 나타났던 스트레스 정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S&P 500 지수에 포함된 100개 종목 중에서 96개가 현재 팬데믹 당시 최저치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시장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S&P 500 지수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서 팬데믹 당시 저점 대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에버코어로부터 시장 수익률의 상회 등급을 받았고, 2년간의 공매도 비율 대비 상위 90%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5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도비 있고, 그 다음에 AMD 있고, 인투이티브, 그 다음에 넷플릭스, 블록 이런 주식들이 있는데, 자, 많이 좀 하락이 됐고, AMD만 좀 상승돼 있는 상태 있죠. 그리고 이 정도 있으니까 충분히 이런 것들은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목록 중에서 가장 큰 주식은 넷플릭스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팬데믹 최저점보다도 39%가 저렴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어도비 이런 것들, 12개월의 P 레이쇼가 팬데믹 대비 최저치 63% 할인된 블락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가지고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 AMD도 있고 마찬가지로 인투이티브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종목들은 다른 것보다는 지금 최저 P 대비해서 팬데믹보다도 할인율 자체가 훨씬 더 낮은 가운데 있고 주가도 많이 하락돼 있으니까 우리가 관찰해서 들어가 볼 만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테슬라에 관한 이야기인데, 베어드 같은 경우는 시장 수익률의 상위 의견을 했다, 재차 강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베어드는 회사가 중대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테슬라는 향후 18개월 동안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출시될 사이버캡을 통해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장한 동시에 옵티머스 휴머노이드의 로봇의 대량 생산을 늘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시기에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데 조금 일단 분할로 일단 매수하셔야 된다. 아직까지는 추세는 하락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오라클을 매수 추천 종목으로 복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의미 있는 성장의 기회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오라클에 대한 보도를 제기하는데, 자, 오라클에 대한 매수 등급과 $200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다. AI 인프라 수요의 증가, 오라클의 혁신에 필요한 시기, 집중도, 자본 욕구를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라클도 좀 많이 빠지면은 좀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소 역시도 지금 이제 AI 수익화에서 수혜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분석을 제기하는데 매수 등급과 $500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다. 이는 클라우드라든지 AI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세에 힘입어서 31%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강점은 인프라, 그 다음 애플리케이션 모두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네비우스에 대해서도 해당 클라우드 회사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매수 등급 주면서 $150 목표 주가를 제시한다. 31%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네비우스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 AI 인프라 서비스의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환 사채 때문에 좀 내려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자도 싸지도 않고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조금은 해결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은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고유입에 대한 투자기능을 중립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무래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죠. 특별히 매수 등급과 $100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AI 컴퓨팅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AI 워크로드의 최적화된 자체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790억 규모의 AI 서비스형의 인프라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것도 있고, 또 아이랜도 마찬가지로 나쁘진 않죠. 다른 것보다 비트코인이 좀 올라가주면은 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구독자님이 요청하신 캐터필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짚고 또 깊이 있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기계 제조를 넘어서서 AI 인프라의 기술 플랫폼으로 가고 있는 것이 캐터필러다. 보통 보면 이렇게 중장비 업체 있죠. 캣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포크레인, 그걸 만드는 회사가 지금 이제 캐터필러인데, 이제부터는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인 AI, 에너지 쪽으로 일단은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사상 최대의 수주 잔고 백로그가 2025년도 4분기 기준으로서 형성되고 있다. 특별히 32년
2년 연속으로 배당 인상을 했고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배당 기독주의 위상을 가져가고 있다. 잉여 현금 흐름의 한 94%나 79억 달러를 주주환으로 지금 돈을 지급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벌어가지고 다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일단 올라가고 있고 또 알로이 이런 것들도 43.3에서 45.7%까지 존디어 있죠. 농기계 이런 것들과 두 배나 차이 나고 있다. 그래서 수주장과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있는 수요가 감소세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의 근본적인 원인은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이 인프라의 중추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캐터필러라는 거죠. 자, 아무래도 기가와트급의 데이터 센터의 전력의 솔루션의 수주를 주도하면서 AI 현상이 급증되면서 전력망의 부족을 해결해 주는 것이 캐터필러다. 이런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협업에서 물리적인 AI를 구현하고 있는데 캐다의 어시스턴트 있죠. 이런 것들 탑재해서 숙련경 부족의 기술적인 해결을 하고 있고 RPM 글로벌의 인수로 인해서 소프트웨어의 생태계도 장악하고 있다. 광산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내재를 통해서 데이터 주도형의 고마진의 방부 매출을 구조를 일으키고 있다. 자, 이런 것들로 흘러가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를 한마디로 일단 평가하게 되면 철강 기업에서 AI 인프라 플랫폼의 기업으로서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단순한 제조를 넘어서서 글로벌 AI 모델이 작동하기 위한 물리적인 세계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설치하고 있다. 그래서 AI 인프라 스트럭처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피지컬 파운데이션 그 회사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펀더멘탈이 변화됐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비즈니스 모델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하드웨어 단발성의 판매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그때는 뭐 장비 딜러십에 의존을 했죠. 근데 지금으로 본다면은 현재는 하드웨어, 그다음 소프트웨어, 물리적 AI 이런 것들의 구독이라든지 생애주기의 서비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즉, 한 번 판매로 끝나는데 이제는 반복 매출이 되니까 더 수익성이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성장의 동력을 본다면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중국의 부동산 건설 경기,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장 동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이퍼스케일러의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 그다음 선진국의 인프라 리쇼링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익 구조도 매크로 금리에 종속된 전형적인 경기 순환형 즉 시클리컬한 건데 지금은 510억 달러 정도의 백로우 기반의 구조적 방어주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멀티플을 좀 확장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숫자로도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OPACC 중심의 극대화된 주주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OPACC는 Operating Profit After 그다음 Capital Charge라고 되고 있죠. 그래서 한국어로 말하게 되면은 자본 비용 차감 후에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 다 빼고 나서의 영업이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걸 통해서 영업 현금흐름 프리캐시플로의 84% 즉 79억 달러를 갖다가 주주에게 환원하면서 유통 주식수를 갖다 2018년도에 대비해서 21%나 축소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죠. 지금 이제 EPS를 본다면 EPS는 지금 이제 어닝에다 주식수로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어닝이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EPS가 증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 주식수를 많이 줄어가고 있다. 자, 그거 보시면 되겠고 매출의 1달러당 증가 시 31센트가 영업이익으로 직결되는 그런 린 제조의 완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OPACC 이런 걸 통해서 사업 성과를 평가할 수 있겠죠. 실제로 비용을 다 제외하고 얼마만큼 이익이 났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그런 게 성장 궤적이 2020년도와 2025년도 비교해 봤을 때 4.1배나 증가되고 있다. 그만큼 이익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백로우가 이만큼 되고 있고 51.2빌리언 사상 최대 수주잔고 저기다가 4분기 사상 최대 매출에서 19.1빌리언 정도 되고 있고 컨센서스보다도 18%가 상승됐다.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OPACC의 자본 비용 차감 후 영업이익이 이만큼의 배수로서 증가되었고 또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프리캐시플로 마진이 14%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잉여흐름이 이만큼의 늘어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숫자로도 증빙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장 엔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의 전력망이라는 겁니다. 전력망의 구원자가 되고 있다. 전력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2020년도 이후에 데이터 센터의 지출의 350%가 급증하면서 공공 전력망의 규제, 손전선의 지연들 이런 수십억 달러 AI 인프라가 전력난에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것이 구조적인 병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재무적인 임팩트를 통해서 2025년도 4분기의 전력 발전 이런 걸 통해서 매출의 44%가 폭발적으로 성장이 됐다. 자,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포함된
포함된 수년 단위의 리드타임 계약으로서 마진 훼손을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2기가와트의 고속 응답형의 천연가스 발전기를 납품했고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유타도 마찬가지죠. 4기가와트의 에너지 통합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텍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기가와트의 다년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론은 전력에 일단은 이제 집중하면서 아무래도 전력에 지금 공급망이 많이 부족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캐터필러가 채워주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적인 해자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비하인드 매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병목을 우회하는 독립적인 마이크로 리드가 있다는 겁니다. 전력막 요구 인상이나 규제 승인 대기 없이 캐터필러의 분산 발전 시스템을 통해서 하이퍼스케일 등 가장 신속하고 독립적인 에너지 확보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즉 2030년도까지 터빈이라든지 대형 엔진의 생산 능력이 2에서 2.5배가 확충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보통은 이렇게 공공전력망을 통해서 규제라든지 송전 이런 것들이 지연되면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발전을 통해서 가스터빈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저장 장치 이런 걸 통해서 바로바로 AI 데이터 센터에다가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있죠.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좋아하는 입장이 있다. 이런 경제적인 해자, 그다음에 기술적인 해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 성장 엔진이 있는데 그 자체가 광산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완전히 장악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례적으로 M&A를 했는데 2016년도 2월에 호주의 소프트웨어 선도기업인 RPN 글로벌이 있죠. 이런 것들을 12.2억의 호주 달러 인수를 했다는 겁니다. 14.6배 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데 ARR 기준으로 해서 단기 재무 효과가 아니고 데이터 주도권의 확보가 핵심이었다. 그래서 업계 표준의 시뮬레이터 이제 헐심을 갖다가 전기 배터리 트럭의 도입이라든지 자주 운반의 경로, 전력 소모량을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경쟁력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락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의 타사의 OEM들도 고객 숙달을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캐터필러가 내줘야 됨에 따라서 설계, 장비 도입, 운영, 거기다 최적화의 밸류체인을 독점하고 있다. 그래서 타사 장비의 전화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락인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한번 고객이 되면 계속해서 고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오프라인 현장에 엣지 AI가 있다는 겁니다. NVIDIA 기반의 CAD AI 어시스턴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우리가 클라우드가 단절됐을 경우가 있죠. 중앙 클라우드 플랫폼과의 통신이 끊긴 그런 열악한 현장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프라인 상태가 되면서 이렇게 끊겼을 때 자, 그때에 지금 엣지 컴퓨팅이 구동이 되는데 젠슨 도어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구동이 되면서 캐피탈 내부에 탑재된 NVIDIA 플랫폼과 자체 소형의 언어 모델이 오프라인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활성화된다. 그래서 운전자의 자연의 음성 명령을 스스로 인식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AI의 센서 데이터를 갖다 즉각 분석해서 유압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좁은 구역에서 가상의 안전망, 이셀링을 갖다가 설정해서 초보자도 숙련고 수준의 안정성을 갖다가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현장의 엣지 AI로 형성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무사고 자율주행의 초격차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110억 톤의 증명이 되고 있는데 가장 무질서한 도심 건설 현장으로서 이식이 진행되면서 단순한 자동화가 아닌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 현상으로서 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물리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캐터필러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2025년도 말 기준에서 전 세계 운영 중인 자율주행의 트럭 수가 827대나 되고 있다. 전년 대비 급성장되고 있고 2030년도까지 자율주행의 함대 규모가 3배 정도 확대되면서 가이던스를 3배 이상이 확정이 되고 있다. 상용화 이후에 자율주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지금 우리가 모는 자동차 이런 것보다는 안전하겠죠. 그 건설 산업장이 딱 규격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캐터필러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3대 성장 엔진이 있는데 그것이 메가 인프라의 훈풍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현장에 하방 지지력이 되고 있는데 자, 거시적인 건설 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본토에 끊임없는 인프라 재건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지금 정비망이 확충으로 인해서 CI 부분에서 사용자 대상 매출이 계속해서 5% 이상 상승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저희가 제가 살고 있는데 오랜도도 마찬가지로 아이폰을 타고 날마다 출근하고 있는데 이쪽에 보면은 역사상 최대의 고속도로의 재건 사업으로 인해서 대규모 토공 보장 장비 이런 것들이 투입된다는 것들 또한 15.4빌리언 정도의 예산이 집중되면서 플로리다 교통부 2020년도에서 2017년도에 회계연도에 인프라 예산이 투입이 된다. 그 다음에 알타몬타 스프링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의 셔틀 네트워크 확장이라든지 상하수도 교체로 소형의 건설 장비의 수요가 폭발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미 본토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수요가 많이 있다. 그것이 세 번째 성장 엔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다음 또 상업적인 우수성이 있다는데 300억 달러의 서비스 매출이라는 서비스 매출 이것들 향한 무한 루프가 되고 있다. 2025년도에 서비스 매출이 24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2030년도에는 300억 달러를 달성한다. 그 CAV를 2.0을 도입해서 수익의 질을 완벽한 반복 매출, 리커링 레버니로 형태로 전환된다. 그 서비스 매출이 이런 식으로 반복 매출로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수익성이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데이터 수집이고 두 번째가 이제 프리딕트한 메인테넌스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미리 보면서 먼저 일단은 고쳐준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를 갖다 약속하고 제대로 된 그릇들의 서비스를 낚이 내버린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다 돌아가게끔 CAV 2.0이 아무래도 서비스의 플라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수입은 160만 대 이상의 장비 텔레매틱스를 연결해서 2030년도에는 200만 대까지 목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은 부품의 마모를 예측한다든지 선제적인 재고 배치 이런 것들의 로지스틱스를 갖다가 최적화할 수 있겠죠. 자, 그걸 통해서 이 길에 부품 배송이라든지 2일 이내에 수리를 할 수 있다. 재정적인 보상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로 인해서 더드파드의 저가 부품 시장 이탈을 갖다 완전적으로 차단한다. 그래서 총 소유 비용이 극소화된다. 그러니까 락인이 되면서 더 많은 반복 매출이 일어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매크로 리스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이 있다는 겁니다. 26억 달러 정도의 관세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해체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거시경제가 불확실성에서도 가격 결정력, 다변화된 공급망 전략을 통해서 영업이익률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업이익이 이 정도 됐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 정도. 자, 그런데 대법원을 통해서 자, 아무래도 섹션 122가 발동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26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됐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 요번에 일단 다른 것보다는 관세로 인해서 자 그랬는데 기계 장비의 가격을 갖다가 증가를 시킨다. 기계 장비에다가 가격 증가 플러스를 했다. 한 2% 정도의 가격 인상을 단행할 거다. 그럼 요 정도 일단 플러스가 되겠고 그다음 P&E의 장기 계약을 통해서 에스컬레이션이 되고 있다. 즉 비용 상승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인플레이션 연동의 그런 조항을 발동할 거다. 그다음 공급망의 리슈어닝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다른 게 다변화된 제조망을 통해서 관세 면제라든지 환급에 최적화를 할 거다. 자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본다면은 그때 영업이익률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1,000억 불에서 마진이 21에서 25%라는 강력한 그런 기반의 통제가 입증이 되고 있다. 충분히 빼고도 다 남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의 대부분의 여러 가지 관세가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영업이익률이 이만큼 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융합의 완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글로벌 AI 생태계 수적적인 통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캐터필러는 더 이상 정통적인 하드웨어 제조사가 아니고 클라우드에서 시작된 AI 혁명이 물리적인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풀스택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테크 스택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소프트웨어하고 모델이 있죠. 막대한 연상 능력과 디지털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클라우드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을 통해서 자 거기다가 캣대 에너지 엣지가 있겠죠. 모델 구동의 필수적인 기가와트급의 독립의 전력망, 솔라 터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운영체계 역시도 캣트라고 갖고 있죠. 마이닝 OS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공장 시뮬레이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고 또 물리적인 엣지도 있다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건설, 자재 이동 이런 오프라인 AI가 다 제어가 되고 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다 통합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릴레이팅의 정당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동종업체를 초월한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미 캐터필러는 다르게 월가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산업재 내 최고 수준 ROE 44.3에서 45.7와 7%와 510억 달러의 백로그를 등에 있고 단순한 기계 섹터를 넘어서서 데이터 센터 수혜주 AI 소프트 기업의 멀티플을 수렴 중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P 레이쇼를 봤을 때 포월드 기준으로 커밍스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P가 20배밖에 안 되고 있고 마진이 11.5%밖에 안 주고 있죠. 자, 그에 반해서 존 디어는 약간 높게 주는데 30배수, 알로이는 20.5%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캐터필러는 그보다 더 많이 주고 있죠. 뭐 35.7배 알로이가 이렇게 많으니까 자, 리턴 온 에쿼티 있죠. 자본에 대해서 이익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훨씬 더 멀티플을 많이 주면서 릴레이팅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로 본다면 전통적인 제조업을 넘어선 가치 척도로서 룰 오브 포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43%나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사스 이렇게 소프트웨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척도인데 매출의 성장률에다가 프리캐시프로 마진을 더한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43%가 넘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 캐터필러다.
그래서 크리코 10% 마진과 지금 이제 지속적인 STU의 성장률을 대비했을 때 43%는 놀라운 스코어를 도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래도 300억 달러 규모의 서비스 반복 매출, 이런 모델이 하드웨어가 아닌 구독형의 비즈니스 평가로 지금 평가받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 조정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방어적 성장주로 편입되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면서 경기 순환의 이익 구조를 탈피를 완전히 완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데이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결합된 무결점의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메가 인프라와 AI 전력망 확충이라는 거슬릴 수 없는 구조적인 자본 지출의 사이클의 최전선에 있다. 자, 캐터필러는 이미 새로운 시대를 구축하고 전력을 공급하는 글로벌 인프라에 보이지 않는 중추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가치의 재평가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볼 것 같은 P 레이쇼 한 30배 정도는 주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30배 정도 준다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어닝을 한번 봐야 되는데, 2017년도 있죠. 2027년도의 어닝이 27.76입니다. 자, 27.76에다가 지금은 30배 정도 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30배 정도 준다 했을 때는 적어도 한 830불 때까지는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금 눌린다면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